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콘솔에 앱을 등록하는 과정과 GPGS 11.1 버전에서 로그인, 업적, 리더보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되는 유니티 버전은 22.3.15.f1입니다. 버전에 따라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콘솔에 개발자 등록을 하는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먼저 유니티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유니티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처음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에 빌드 세팅즈를 선택합니다. 구글에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스위칭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고 완료되었을 때 안드로이드 옆에 유니티 로고가 표시됩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플레이어 세팅즈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나중에 이 창을 다시 열 때는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하고 창을 열어주시면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며 왼쪽 목록에 플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컴퍼니 네임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보통 자신의 회사 이름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시거나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설정에서 Other Settings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설정을 봅니다. 오버라이드 디폴트 패키지 네임에 체크합니다. 그럼 패키지 네임을 작성할 수 있게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 구글 콘솔에 등록 시 이름이 있다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타겟 API 레벨은 현재 구글 콘솔에서는 33버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33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여기서 버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합니다. 스크립팅 백엔드는 모노에서 IL2CPP로 변경합니다. 아래 타겟 아키텍처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ARM64에 체크합니다. 이제 Other 세팅즈의 기본 설정은 마쳤습니다. 제일 아래 퍼블리싱 세팅즈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키스토어를 등록해야 하는데 기존에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걸 등록하셔도 됩니다. 처음 만드신 분은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키스토어 매니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스토어 매니저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키를 생성하면 됩니다. 왼쪽에 키스토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Create New를 선택하고 Anywhere를 선택합니다. 그럼 키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폴더가 생성되고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거나 그대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이 키는 분실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찾기 힘들어지니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저장을 했다면 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해야 할 것은 두 개의 비밀번호입니다. 먼저 위에 패스워드에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그 아래 컨펌 패스워드에 방금 작성한 비밀번호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음 new key value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에일리어스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아래 패스워드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위에 비밀번호와 동일해도 되지만 가급적 다른 비밀번호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컨펌 패스워드에 방금 작성한 비밀번호를 다시 작성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마쳤으니 Add Key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Yes를 선택합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설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구글 플레이 게임즈 플러그인 링크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가운데 릴리즈에 11.1 버전이 있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아래 소스코드 압축 파일을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다 받았다면 해당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 Current Build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패키지가 있으며 이 파일을 유니티로 드래그하여 설치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임포트 화면이 나오게 되며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Enable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졸빙을 하게 되며 100% 완료되었다면 성공창이 뜨시는 분이 있지만 이와 같이 멈춰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멈춰 있다면 창을 닫습니다. 콘솔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떠 있을 것입니다. 이 오류가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류를 없애주겠습니다. 유니티 왼쪽 상단에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Other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아래 Configuration을 찾습니다. Allow Download over HTTP에 Not Allow를 Always Allow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해당 오류를 제거합니다. 왼쪽 상단에 Asset, External Dependency Manager, Android Resolver, Force Resolver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리졸빙이 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프로젝트 폴더에 SS, 구글 플레이 게임즈 폴더로 이동합니다. 아래 폴더를 열어보면 에디터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Show in Explorer를 선택합니다. 폴더를 열게 되면 에디터 폴더로 이동합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즈 플러그인 디펜던시 XML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선택하고 메모장으로 열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며 여기에 레포지토리를 자세히 보면 경로를 지정해줘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패키지를 제거하고 폴더를 보게 되면 Asset에 구글 플레이 게임즈를 복사해서 변경해줍니다. 폴더 경로를 슬러시 문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을 이제 저장하고 닫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바로 적용되는 분도 있지만 안되는 분들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재접속합니다. 다시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졸빙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한 번 더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왼쪽 상단에 Asset의 External Dependency Manager에 Android Resolver, Force Resolver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공했다고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OK 버튼을 클릭하여 닫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씬이 비어있기 때문에 샘플 씬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구글에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빌드 앱 번들에 체크합니다. 재접속을 하였기 때문에 키스토어에 비번을 다시 작성해줘야 합니다. 왼쪽 플레이어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맨 아래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창을 닫고 이제 빌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디에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정해줘야 합니다. 원하는 폴더와 이름을 작성해서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구글 서비스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빌드를 마쳤고 파일도 생성되었으니 구글 콘솔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을 엽니다. 메인 화면에서 앱 만들기를 클릭하여 앱을 만들어줍니다. 앱 이름은 만들고자 하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 언어는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 또는 게임에서 게임을 선택합니다. 유료 또는 무료에서는 앱을 무료로 배포할 것인지 유료로 배포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원에서는 처음 출시하는 분들은 플레이 앱 서명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선택합니다. 다 되었으니 앱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만든 앱에 대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을 바로 정식 출시하신다면 프로덕션으로 앱을 등록해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테스트는 모든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테스트는 개발자가 지정한 테스터들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부 테스트는 개발자 또는 지정한 테스터들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는 앱 등록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내부 테스트는 앱 등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할 일을 보게 되면 테스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테스터를 미리 등록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목록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며 여기에 테스터를 등록합니다. 완료하였다면 테스터를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고 다음으로 새 버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서명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명키 선택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며 구글에서 생성한 키 사용을 클릭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업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빌드한 파일을 앱 번들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무시하고 저장 및 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시 화면이 나오게 되며 내부 테스트에 제공됨으로 표기된다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목록에서 아래로 내려서 플레이 게임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설정 및 관리를 선택하고 아래 설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새 플레이 게임즈 서비스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새 클라우드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며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 선택을 눌러보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며 클라우드 프로젝트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없다면 새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이 적힌 것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선택창이 나오게 되며 오른쪽에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생성됩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며 할당량을 다 사용한다면 할당량 증가 요청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속성에서 보스 동의 화면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보스 동의 화면을 선택합니다.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되며 외부를 선택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앱 이름에 앱 이름을 작성합니다. 사용자 지원 이메일은 자신의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개발자 연락처 정보에 자신의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였다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범위는 기본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사용자는 그냥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완료되었으니 아래로 내려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창은 계속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구글 콘솔 창으로 이동합니다. 속성에서 아래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용자 인증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에서 먼저 게임 서버를 선택합니다. 아래 인증해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열어둔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사용자 인증정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인증정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만들기 화면이 나오게 되며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목록 중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름은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아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되었다고 창이 뜨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 창으로 이동합니다. OS 클라이언트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그럼 방금 만든 웹 클라이언트가 표시되고 이걸 선택합니다. 오른쪽 아래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왼쪽에 설정을 클릭해서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속성을 보게 되면 게임 서버에 목록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에서 이번엔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인증에서는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OS 클라이언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창을 열어준 채로 아까 열어둔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만들기 화면이 나오게 되며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패키지 이름과 SHA1 인증서 디지털 지문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글 콘솔로 다시 이동합니다. 아까 열어둔 창을 보게 되면 지문과 패키지 이름이 있습니다. 지문을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해서 SHA1 인증서에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구글 콘솔로 이동해서 패키지 이름을 복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해서 패키지 이름에 붙여넣기 합니다. 완료되었으니 아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되었다는 창이 나오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열린 창은 닫고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방금 만든 클라이언트가 표시가 되며 선택합니다. 완료되었으니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왼쪽에서 설정을 선택해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만든 것이 앱 서명 키 인증서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업로드 키 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업로드 키 인증서는 아까 했던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지문을 직접 복사해야 합니다. 구글 콘솔에서 왼쪽 목록 중 위로 올려보면 설정에서 앱 서명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업로드 키 인증서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SHA1 인증서 지문을 복사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서 플레이 게임즈 서비스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 사용자 인증 정보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에서 이번에는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인증에서 오스 클라이언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중에 패키지 이름을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창은 열어두고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만들기 화면이 나오게 되며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도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아까 업로드 인증서에서 복사한 지문을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글 콘솔에서 패키지 이름을 복사해서 패키지 이름에 붙여넣기 합니다. 완료되었으니 아래로 내려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되었다는 창이 나오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만든 클라이언트가 표시가 되며 선택합니다. 완료되었으니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는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오쏘 동의 화면을 선택합니다. 게시 상태란에 앱 게시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푸시하겠냐는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덕션 단계로 변경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리소스 보기를 클릭합니다. 리소스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이 내용을 전부 복사하도록 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구글 플레이 게임,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가운데 크게 비어있는 공간에 아까 복사한 리소스를 붙여넣기 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리소스 창은 이제 닫고 구글 클라우드 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선택합니다. 목록 중에 웹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복사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래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비어있는 공간에 아까 복사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붙여넣기 합니다. 완료되었으니 셋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성공했다는 창이 뜨게 되며 OK 버튼을 클릭해서 닫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공했다는 창이 뜨는데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졸빙이 되었지만 다시 수동으로 리졸빙을 합니다. 메뉴에서 Asset, External Dependency Manager, Android Resolver, POS Resolver를 선택합니다. 완료되었다면 다시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설정 위로 보게 되면 프로젝트 게시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속성에서 내 건을 더 조치하라고 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도록 합니다. 설명을 작성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게임 카테고리는 어느 장르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세대 아이디 사용은 사용으로 선택합니다. 저장된 게임은 사용으로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해야 나중에 구글에 저장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콘과 그래픽 이미지는 아무 것이나 먼저 등록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다 등록하였다면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시 왼쪽에 설정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검토 및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시 화면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게임 프로젝트 게시 버튼을 클릭해서 게시하도록 합니다. 설정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속성에 출시됨으로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제일 상단에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앱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할 일 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나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설정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작성된 URL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카페에 작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복사해서 블로그나 사이트에 수정하시어 추가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것이 마땅치 않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블로거가 있으니 이걸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 작성되었다면 해당 글이 작성된 주소의 링크를 복사합니다. 다시 구글 콘솔로 돌아와서 해당 링크를 작성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면 개요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앱 액세스 권한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액세스 제한 없이 앱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체크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면 계열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광고를 클릭합니다. 앱에 광고가 있냐 없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광고를 넣기 때문에 얘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면 계열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콘텐츠 등급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설문지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카테고리는 게임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지는 출시하려는 앱에 어떠한 것들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설명을 보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면 계열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타겟층을 클릭합니다. 여기 연령대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 뭔가 걸리거나 귀찮다면 만 18세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동 또는 가족에 관련된 정책 때문에 뭔가 해줘야 하는 것들이 귀찮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인 13세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신의 의도는 관심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아니오를 선택했지만 구글에서는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선택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면 계열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간단하니 거기에 맞게 답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새 폴더를 생성하고 이름은 underbar.my라고 정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gpgs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gpgs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gpgs 매니저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테스트 화면은 세로로 하고 로그인 버튼과 로그인 시 보여줄 아이디 등을 표시할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I에 표시할 텍스트의 변수 로그 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gpgs 로그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플러그인 GitHub를 보게 되면 로그인에 관련된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유징 부분을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 넣어줍니다. 다음 스타트 함수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gpgs 로그인 함수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복사해서 코드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Sign in 스테이터스에 빨간 줄이 생기는데 Using Google Play Game Basic API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10버전과 다르게 코드가 간결해졌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10버전에서는 로그아웃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원한다면 다른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했지만 11버전부터는 로그아웃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로그아웃이 필요하다면 10버전으로 다운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였다면 유저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get user display name 함수를 호출하여 유저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받아올 수 있고 get user id 함수를 호출하여 유저의 고유 id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로그인과 정보를 잘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업적과 리더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적입니다. 업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완료될 업적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설명은 업적에 관련된 설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단계별 업적은 한 번에 업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하는 것입니다. 초기 상태의 공개는 바로 공개하는 것이며 숨김은 보여주지 않고 업적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점수는 업적 완료 시 주게 되는 점수입니다. 쉬운 것일수록 점수는 낮게 주고 어려운 것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됩니다.
단계별 업적을 체크하게 되면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 수가 2라면 어떠한 상황을 한번 달성하면 1포인트를 주고 다른 상황을 달성하면 또 1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아이템 수집이나 보스 처치 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설정을 다 했다면 임시 보관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별 업적이 아닌 업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업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작성하고 점수만 더 높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설정을 다 했다면 임시 보관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후 앱을 테스트로 출시하였다면 테스터들은 해당 업적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완료 후 공개를 할 것이라면 상단의 검토 및 게시 버튼을 클릭해서 게시하도록 합니다. 조치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출시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과 업적 아이콘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적에 들어가서 설명과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다시 수정하였기 때문에 검토 및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되었으면 출시 준비 상태가 되며 출시 버튼을 클릭하면 정식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출시되면 더 이상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출시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사항 출시 버튼을 클릭하여 출시하도록 합니다. 리더보드를 선택합니다. 리더보드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며 저는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정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렬 순서는 높은 점수부터인지 낮은 점수부터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높은 점수를 선택하며 타임어택과 같은 경우 낮은 점수를 선택합니다. 제한은 최소 최대를 정해서 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임시 보관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리더보드 또한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게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검토 및 게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보드는 업적과 다르게 설명과 아이콘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사항 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적과 리더보드는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난 뒤 출시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속성에 사용자 인증 정보로 이동하여 리소스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업적과 리더보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복사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상단 메뉴에 윈도우, 구글 플레이 게임즈,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을 선택합니다. 설정창 가운데 리소스를 제거하고 아까 복사한 리소스를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고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부터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유징을 작성하고 유니티 엔진 소셜 플랫폼을 작성합니다. 리더보드에 코인 값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코인을 표시할 텍스트와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리더보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게 show 리더보드 UI 함수를 작성합니다. 리더보드를 호출하려면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show 리더보드 UI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 값으로 리더보드 값을 적어줘야 합니다. GPGS IDs에 리더보드 ID인 리더보드 코인을 작성합니다. GPGS IDs는 리소스의 리더보드와 업적 ID 값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호출만 하면 됩니다. 리더보드에 추가할 수 있게 addCoin 함수를 작성합니다. 코인을 1 증가시키고 텍스트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리포트 스코어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 값으로 첫 번째는 코인을, 두 번째는 GPGS IDs에 리더보드 ID인 리더보드 코인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 시 이벤트나 함수 등을 호출하실 거라면 여기 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출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업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업적이 표시될 수 있게 show achievement UI 함수를 작성합니다.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show achievement UI 함수를 작성합니다. 전체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 값은 없습니다. 단계적 업적을 등록하기 위해 increment GPGS achievement 함수를 작성합니다.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Increment Achievement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값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GPGS IDG의 단계별 업적 ID인 Achievement GPGS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증가시킬 값을 등록합니다. 즉, 총 값을 2로 했다면 1씩 2번 증가시키면 완료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 시 이벤트나 함수 등을 호출하실 거라면 여기 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출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업적 잠금 해제 및 공개를 해주기 위해 Unlocking GPGS Achievement 함수를 작성합니다.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Unlock Achievement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값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GPGS IDG의 업적 잠금 해제 ID인 Achievement GPGS2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 시 이벤트나 함수 등을 호출하실 거라면 여기 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출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건 업적을 바로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되고 난 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코인 수를 증가시키고 리더보드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업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업적을 추가로 누르게 되면 업적이 완료가 됩니다. 업적 잠금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업적이 완료가 됩니다. 이로써 구글 콘솔에 앱을 등록하는 방법과 GPGS의 로그인, 업적, 그리고 리더보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